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국의 드론. 그런 기고만장한 중국이 최근 한국이 내놓은 무인 정찰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과 다양한 활용 가능성 때문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최근 자국 헬기의 성능까지도 의심받고 있는 중국이 왜 한국의 비장의 한 수에 크게 당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침을 삼킨 경찰은 맞은편 창고를 노려봅니다. 무장한 경찰들은 은밀하게 목표 주위를 에워싸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 가까이에 귀를 댄 경찰은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더니 주위 경찰에 신호를 주자 몇몇 경찰이 도구를 이용해 문을 뚫고 진입했습니다.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의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들은 도망치려는 이들을 모두 구속하고 이들의 신변을 확보했는데요. 총격이 있었지만 저격수에 의해 무사히 제압했습니다. 긴장된 포위 작전을 성공한 경찰들은 비로소 실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둑한 실내에는 첨단 무기들이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전략기업이 운영하던 창고에는 위험한 물건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이탈리아 방산업체를 비밀리에 사들인 중국 자본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는데요. BBC는 이탈리아 세무경찰이 방산업체 불법 인수 정황을 포착해 이를 방지하고 무기를 밀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팀을 파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기들은 무사히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홍콩 업체를 경유, 비밀리에 이탈리아 업체를 사들이려고 했던 것은 이탈리아 업체에서 운영하던 드론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중국 기업들은 드론 공장 설비를 빼돌려 상하이 서쪽 135km 지점에 있는 우시 지역으로 옮기려 했던 자료가 발각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군사기술이 중국 정부 손에 넘어갈 뻔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 드론 기술이 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장이라 불리는 업체가 전 세계 드론의 80%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탈리아 방산업체가 소유한 드론 기술을 빼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점유율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군사 드론 기술까지도 차지하려 했는데요. 현재 미국과 대치 중인 중국은 미국이 보유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걸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방산기업의 기술 역시 미국 드론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이를 중국에서 분석해 미국 드론 기술을 카피한다면 현재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미중 갈등은 중국의 승리로 끝날 수 있게 됩니다. 양적 팽창을 거듭하는 중국의 성장은 현재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비대칭 전략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기술이 중국이 자랑하는 기술이라는 점 역시 미국을 성가시게 하는 요소입니다. 최근 드론 시장은 중국 업체가 중국 업체를 추월하는 양상입니다. 중국 다장은 현재 80% 가까이 드론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 뒤를 현재 추격하는 드론 제조업체 링링커즈는 50분간 운항할 수 있는 드론을 선보이며 다장의 기술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오퉁지능이라는 업체도 소비자용 신드론을 잇따라 발표하며 다장을 추격 중입니다. 다오퉁은 2004년 설립하여 17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다장을 무섭게 추격 중인 기업인데요. 현재 724개의 드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업계 2위 수준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 면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드론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좋건 싫건 중국 드론을 따라잡기 위해선 다른 중국 드론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심지어 현재 미국에서 추진 중인 드론 택시 기술도 중국에서 먼저 선점하는 등 이를 사회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13개 주요 도시를 실험구로 지정민간 무인항공 사업 발전을 위해 무인항공을 띄울 수 있게 규제를 풀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제한을 중국 정부는 과감히 해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마트 공중교통에서도 현재 중국은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고 전 세계 도시에 보급된다면 중국 드론이 대부분 도시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중국 기준에 맞춘 드론 부품들이 전 세계의 표준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자신만만한 중국은 드론 분야에서 자신들을 따라잡을 곳이 없다고 자부하며 다른 국가들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드론 기술에 있어서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는데 이러한 생각이 한 번에 바뀌게 되는 대격변이 일어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017년 틸트로터 무인기를 이용해 함상 자동 이착륙 실험을 실시, 세계 최초로 무인 자동 이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불안한 해상에서도 안전하게 이착륙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자리에서 놀랍게도 한국 기술로 개발한 틸트로터 무인기는 이착륙이 가능했습니다.
흔들리면서 이동하는 선박의 갑판에 있는 착륙 지점으로 무인기를 자동으로 정밀하게 유도해서 착륙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도전했지만 정밀한 컨트롤이 어려웠던 관계로 이 착륙에 불완전하게 성공하거나 아예 그 근처에 다가가지도 못하는 것이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현재 틸트로터 유인기를 운용 중인 국가도 미국 한 곳밖에 없을 정도로 틸트로터 무인기 성공은 한국 기술력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쾌거라 할 수 있었죠. 틸트로터의 경우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 지형에서도 쉽게 이착륙이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응용해 4단급 무인정찰기를 개발, 부대에 도입했는데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덱스 2021에서 개량된 무인정찰기가 등장하면서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카이와 대한항공의 입하전으로 현재 경쟁 중에 있는 차세대 무인정찰기는 향후 대공 환경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라 불릴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카이가 제시한 수직이 착륙 무인정찰기 NI500VT의 경우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중량 40kg, 채공시간 5시간을 자랑하는 정찰기입니다. 폭 4.3m, 길이 4m, 높이 1.9m에 달하는 이 무인정찰기는 틸트로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한국의 험난한 환경에 잘 맞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정찰 자산이었습니다. 또한 분해가 가능해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갖췄습니다. 이에 질 수 없었던 대한항공은 현재 4단급 정찰기로 운용 중인 커스 FT를 업그레이드한 커스 VS를 선보였습니다. 비행기 날개와 함께 이륙용 로터 및 비행용 로터를 따로 장착해 이륙시와 순항시 다른 로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이 큰 특징인데요.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 무인정찰기의 장점으로 헬기 방식 대비 높은 고도에서 고속 비행 및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하며 헬기를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언급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더 다양한 방식으로 틸트로터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최근 한화시스템은 한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무인 수직이 착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로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틸트로터를 주익과 미익에 장착하는 등 총 4개를 장착한 기종을 이용해 소수의 병력을 적진에 투입할 수 있는 이송기로서의 발전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드론혁신협회는 한국이 가진 원천 기술을 활용해 수류탄 투척 드론을 고안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야간 감시 카메라와 거리 측정기를 단 무인 드론이 섬광탄, 연막탄, 쏘이탄 등 상대 발견 시 각종 무기를 동시에 투하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속도와 거리를 분석해 자동으로 목표 지점에 떨구는 이 모델은 기존 중국 드론이 흉내낼 수 없는 기술로 한국이 개발한 원천 기술로만 적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이용한다면 일방적인 타격으로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드론 자산은 특수작전이나 소규모 작전에 함께 운용한다면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육군특수전학교에서는 특수작전 드론 조종자 교육과정이 신설됐습니다. 특수작전 드론 조종자 교육과정 중 하나인 야외 실습은 실제 전장을 그대로 옮긴 듯한 환경 속에서 실전처럼 진행되고 있는데요. 길리 슈트를 입은 교육생들은 수풀 속에 위장한 채 드론을 은밀하게 운용했습니다. 특전 요원들은 고립무원의 적지에 침투한 상황에서 드론을 띄움으로써 적 깊숙한 상황을 본부에 보고하거나 유사시 요인 암살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정찰기 기술을 살펴본 중국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드론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한 중국의 계산을 아득히 상회하는 전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서해바다에 몰래 침입해 불법 조업을 서슴지 않는 중국 선박들 때문에 항상 한국 해경들은 골머리를 앓아야 했는데요. 만약 무인정찰기가 개량되어 중국 선박 퇴치에 동원된다면 더 이상 중국은 자국 선박을 서해에 몰래 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 발사 무기는 물론이고 수류탄을 투하한다면 힘들이지 않고도 불법 조업하고 있는 배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해경에게 있어 단비와도 같은 소식인데요. 아름아름 불법 조업 선박들을 봐주고 있었던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한국 무인정찰기를 잡기 위해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서해 바다를 중국 해군이 제압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중국은 최신형 헬기인 G-20F를 보여주며 공공연하게 한국을 위협했는데요. G-20F를 한국 최신의 무인정찰기가 잡는다면 한국을 향한 무력 시위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해에 해상작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20F 헬기가 온데간데 사라지며 뜬금없이 진화인 헬기가 등장한 것인데요. 본래 미 잠수함을 겨냥해 훈련할 목적이었지만 진화인은 헬기 절대 잠수함을 잡을 수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GECF 헬기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바라봤다가 중국이 큰 코 다치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비장의 한 수를 가지고 있는 한국 중국이 더는 서해 바다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며 한국의 드론 기술이 중국을 추월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